라이브 앤드 이정원. 노인은 베트남에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그에게 가게를 맡겼다. 튀르키예로 열기구를 타러 간다며 잔뜩 들떠있던 노인은 기상 상황 때문에 결국 못하고 돌아왔다며 이를 갈았다. 노인이 사온 로쿰이라는 디저트는 마시멜로 비슷한 식감이었는데 커피랑 같이 먹기에 좋았다. 그 이후에도 노인은 뜬금없이 타코야키나 와플 같은 걸 들고 찾아오기도 했다. 보통 저녁 무렵이었는데 한 번은 자정 가까운 시간에 나타난 적이 있었다. 순찰을 돌고 나오는데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누군가 앉아있어 그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어이? 노인이 웃으며 흔들던 손에 맥주캔이 들려 있었다. 당뇨 있으시다면서요? 술 드셔도 돼요? 노인은 대답 대신 그를 끌어다 앉히더니 피자 상자를 열었다. 식어. 얼른 먹어. 할아버지. 왜? 파인애플 좋아하세요? 과일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왜, 자넨 싫어해? 그게 아니라요. 아무래도 따뜻한 과일은 좀 그냥 먹어. 과일 몸에 좋아. 이건 통조림일 텐데요. 그런 말을 하는 대신 그는 피자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달고 짜고 생각보다 맛이 있었다. 어디선가 치르르르 풀벌레가 울었다. 금세 한 조각을 해치웠을 때 노인이 맥주캔 하나를 건넸다. 할아버지야, 그렇다 쳐도 저는 지금 근무 중인데요. 어차피 여긴 사각지대라 안 보여.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직 고라니는 못 봤지? 고라니요? 아직 못 봤나 보네. 하긴 나도 그만두기 직전에나 마주쳤었지. 알고 보니 노인은 작년까지 여기서 일하다 은퇴 후 카페를 차린 거였다. 직원들이 노인의 기행을 눈감아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내 카페는 사각지대가 없지. 그게 마음에 들어. 맥주 한 캔을 비우고 나니 새벽 1시였다. 하늘을 올려다보자 어둠을 머금은 잎들이 너울너울 흔들리고 있었다. 노인이 피자 박스를 옆구리에 끼더니 일어났다. 아, 빨리 와. 여기 고라니 있다니까. 그는 종종 걸음으로 노인의 옆에 붙어 섰다. 입구까지 걸어가는데 노인이 깜빡할 뻔했다면서 다음 주에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에 간다고 했다. 베트남이요? 거긴 이미 다녀오셨잖아요. 그땐 다낭이었고 이번엔 하노이. 하노이요? 응. 그때 그 커피 더 사다 줄까? 다른 걸로요. 그 커피는 참기름 냄새가 나요. 까다롭기는. 노인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노인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날 새벽 그는 업무 일지에서 노인의 이름을 찾아보았다. 월별 일지를 10장쯤 넘겼을 때 나타난 이름 3글자는 수십 페이지가 넘도록 이어졌다. 테이블에 새빨간 국물 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전자레인지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훅 풍겼다. 그는 머그잔에 물을 담아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5분간 돌렸다. 그런 다음 내부를 말끔히 닦아냈다. 싱크대의 배수구에는 라면 부스러기가 가득했다. 원래 귀국하기로 되어 있던 날, 노인은 좀 더 놀다 가겠다며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게 벌써 사흘 전이었다. 그는 흐트러져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한 뒤 밖으로 나왔다. 아직 낮 동안엔 더웠지만 새벽 공기는 제법 선선했다. 경비실로 돌아오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그는 침대를 펴고 누웠다. 노인은 무얼 하고 있을까? 관광버스에 탔다 내렸다 하며 별 대단할 것도 없는 관광지를 둘러보고 의무라도 되는 듯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당뇨 때문에 먹지도 못할 과자를 카트에 쓸어 담고 논이며 침향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까? 그는 언젠가 그의 머리통 위로 내리쬐었던 그 나라의 햇빛을 떠올렸다. 그는 여진과 하노이로 신혼여행을 갔었다. 그는 괜히 낯선 곳에서 헤매다 여진과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여진이 하노이만큼은 손바닥 보듯 훤히 알았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하노이에서는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서 어떤 계획이나 기대를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좋았다. 두 사람은 매일 늦지막이 일어나 조식을 먹었고 주로 수영장에 머물렀다. 흥청망청 시간을 흘려보내다 밤 비행기를 타기 10시간 전 여진이 반새우만큼은 먹고 돌아가자고 해서 길을 나섰다. 햇볕이 금세 몸을 달구었는데 앞서 걷던 여진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러더니 그가 메고 있던 슬링백에서 지폐를 꺼냈다. 티켓을 사서 들어간 곳은 호화로 수용소였다. 이상하게 내부가 서늘해서 숨이 좀 트였다. 어렵게 찾아간 식당에서 반새우와 쌀국수, 분짜, 스프링롤을 시켰다. 여진은 의외로 고수를 입에 대지도 못했다. 쌀국수 국물을 한 입 떠먹더니 샴푸 맛이 난다며 얼굴을 찌푸렸다. 샴푸를 먹어봤어?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럼 샴푸에서는 고수 맛이 나겠네.
여진이 웃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다시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수영을 했다. 그는 선베드에 누워 꾸벅꾸벅 졸았다. 부연시야로 여진의 뒷모습이 보였다. 여진은 쪼그려 앉아 모래 위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다. 여진의 어깨 너머 길게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다 문득 하노이에는 바다가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사이렌 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휴대폰을 확인하자 충남 공주시에 규모 3.6 지진이 발생했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귓가에서 맥박이 쿵쿵 뛰었다. 잠시 숨 고르며 누워있는데 노인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모레밤 비행기를 끊었다는 거였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자고 일어나니 오후 5시였다. 배가 고팠다. 그는 냉장고에서 계란과 우유를 꺼냈다. 찬장에서 팬케이크 믹스를 꺼내 상단을 펼치자 부옇게 가루가 날렸다. 마트에서 집어온 거였는데 사 먹는 것만큼은 아니어도 먹을 만했다. 그는 반죽을 만들어 프라이팬에 올린 뒤 불을 조절했다. 약불에 두고 기다리는 게 관건이었다. 휴대폰으로 카페 CCTV 앱을 열자 단골 손님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근처에 기대어 두었다. 팬케이크를 막 뒤집었을 때 화면 속 여자가 카페 밖으로 나갔다. 담배를 피우거나 밥을 먹으러 가는 거겠지 싶었다. 커피를 마실까 해서 그는 전기포트에 물을 받았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오더니 입고 있던 조끼를 벗었다. 티셔츠가 짙게 젖어 있었다. 남자는 에어컨 아래 한참 서 있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주 있는 일이었다. 그는 팬케이크 위에 버터를 올리고 메이플 시럽을 뿌렸다. 한 장을 막 먹었을 때 줄곧 사나운 소리를 내던 전기포트가 툭 꺼졌다. 머그잔에 커피 믹스를 하나 뜯어넣고 물을 붓자 어김없이 참기름 냄새가 났다. 그는 팬케이크 2장을 금세 먹어치웠다. 이상하게 식사 시간은 언제나 준비 시간에 비해 짧았다. 화면 속 남자는 이제 테이블 위에 팔짱을 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낮잠이라도 자는 건가 싶었지만 뭔가 좀 이상했다. 그는 휴대폰을 근처에 두고 고무장갑을 꼈다. 개수대에 물을 틀고 수세미로 접시를 문지르면서 화면을 보았다. 남자는 미동이 없었다. 역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였다. 남자의 반소매 아래 삐죽 튀어나온 패치가 보였다. 그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다. 당뇨 환자들이 피부에 부착해 24시간 혈당을 측정하는 장치였다. 그제야 남자가 의자에 걸쳐둔 옷가지처럼 맥없이 늘어지며 의식을 잃어가는 게 보였다. 그는 고무장갑을 잡아 뜯듯 벗었다. 119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쥐던 순간 화면 속 카페 문이 열렸다. 간식거리를 잔뜩 품에 안은 아이 셋이 뛰어들어왔다. 그동안 그가 예의주시해온 아이들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이크 버튼을 눌렀다. 학생들, 내 말 들려요? 아이들이 놀란 얼굴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내 목소리 들리죠? 거기 아저씨 좀 깨워볼래요? 아이들은 머뭇대면서도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의 어깨를 흔드는 아이들 손에 점차 힘이 실렸다. 다행히 남자가 개슴츠레 눈을 떴다. 그는 남자가 아이들에게 바나나 우유를 받아 마시는 걸 확인한 뒤 119에 전화를 걸었다. 카페의 위치와 상황을 설명하면서 차키를 챙겨 집을 나섰다. 퉁퉁. 이틀 뒤인 토요일 아침, 그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창문 너머 이전보다 조금 그을린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주위가 너무 환했다. 시간을 확인하자 8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잠결에 알람을 꺼버린 모양이었다. 여태 잔 거야? 잘 지냈지? 노인이 창문으로 쇼핑백 하나를 밀어넣더니 말했다. 아침이나 먹으러 가자고. 얼큰한 걸로. 그는 급히 퇴근 준비를 한 뒤 밖으로 나왔다. 마지막 순찰을 돌지 못해 등 뒤가 좀 캥겼지만 노인의 옆에 따라붙었다. 그는 노인에게서 캐리어를 건네받아 끌기 시작했다. 주차장까지 가는 내내 바퀴 소리가 드륵드륵 요란했다.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셨어요? 비행기에 안 탔어? 네. 수영할 시간을 안 주잖아. 글쎄. 노인은 가이드가 수영장 갈 시간을 안 줘서 꼴이 났었다고 했다. 사흘 내리 조식당 창문 밖으로 보이는 수영장을 구경만 했다고. 결국 마지막 날 눈 뜨자마자 수영장으로 갔다. 해병대 출신이었던 노인은 잠수도 아주 잘했기 때문에 가이드가 찾으러 오면 물속에 숨어 있을 작정이었다. 결국 노인 때문에 일정이 늦어졌다. 가이드와 한바탕 싸운 노인은 돌아오는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패키지 여행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였구나.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뭘 하셨는데요? 수영을 원 없이 했지. 손발이 쭈글쭈글 불어 터질 때까지 노인은 정말 원 없이 수영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까만 돌 하나를 훔쳤다. 수영장 둘레에 장식되어 있던 돌이었다. 누군가 수영장에 뛰어들 때마다 락스 냄새 나는 물을 철썩철썩 맞고 있던 돌을 그는 한국으로 가져왔다. 운 좋으면 언젠가 제자리에 가져다 둘 수도 있겠지. 노인이 중얼거렸다. 차에 도착해 트렁크를 열고 노인의 캐리어를 싣는데 수화물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게 보였다. 저러면 안 좋다던데? 나중에 말해줘야지 싶었다. 그는 운전석에 앉아서 휴대폰으로 지도 앱을 켰다. 15분 거리에 24시 해장국을 파는 식당이 있었다. 그는 노인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다. 여기 어떠세요? 좋지. 노인이 안전벨트를 당기면서 대답했다. 그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한 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아, 혹시 가게 가보셨어요? 그는 노인에게 이틀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의식을 찾은 상태였다. 구급차도 도착해 있었다. 남자는 자꾸만 식은땀이 나던 게 늦더위 때문에 그런 줄 알았다고 했다. 평소 주머니에 사탕도 넣고 다녔지만 저혈당 증상인 줄은 생각지 못했다고. 남자는 정밀 검사를 위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고 아이들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라면과 핫바를 먹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카페에 들렀을 때 그는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있던 바른 어린이 상장과 쪽지를 발견했다. 그런데 여전히 뒷정리할 줄은 모르네요. 그가 웃으며 투덜대자 노인이 물었다. 걸었어? 네. 벽에 걸었냐고. 아직이요? 벽에 걸어두시게요? 응. 이따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 한산한 도로 위를 매끄럽게 나아갔다.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노인은 잠이 들어 있었다. 그는 시동을 끄는 대신 잠시 기다렸다. 유리문 너머 TV를 보고 있는 직원의 뒤통수가 보였다. 그는 차를 다시 출발해 고속도로를 탔다. 톨게이트를 여러 번 지나 서울로 향하는 동안 노인은 작게 코까지 꼴며 곤히 잠을 잤다. 한참을 달려 익숙한 동네에 막 들어섰을 때였다. 잠에서 깬 노인이 두 눈을 휘둥그레 뜨고 창밖을 둘러보았다. 그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좀 더 주무시라고 그냥 멀리 왔어요. 서울이에요. 덕분에 잘 잤구먼. 노인이 기지개를 켰다. 이제 웬만한 식당은 열었을 것 같긴 해요. 그는 골목에 차를 세웠다. 예전에 가보았던 식당들을 하나둘 떠올리는데 노인이 말했다. 저긴 어떤가? 노인의 손끝을 따라가자 마라탕을 파는 식당이 보였다. 마라탕 드셔보신 적 있어요? 오늘 먹어보면 되지. 매운 거 드세요? 잘 먹지? 좋아요. 그럼 한번 가봐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식당에서 노인은 그를 곧잘 따라했다. 구멍이 숭숭 뚫린 바구니에 청경채, 알배추, 떡이며 버섯의 물기를 털어 차곡차곡 담았다. 잠시 뒤 노인은 새빨간 국물을 한 입 맛보더니 생각보다 괜찮다며 다음에는 장가게에 가겠다고 했다. 거기가 홈쇼핑에 자주 나오더라고. 한참 뻘뻘 땀 흘리며 먹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렸다. 종소리에 그는 무심코 문가를 보았다가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무심히 시선을 피한 아이는 투명한 통이 칸칸이 놓인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다. 키가 한 뼘쯤 더 자라 있었다. 계산 후 자리를 잡고 앉은 아이가 휴대폰 카메라로 영수증을 찍었다. 그러곤 잠시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카운터로 갔다. 리뷰 이벤트 할게요. 뭐로 줄까요? 꽃빵 튀김이요. 아, 혹시 땅콩 소스 좀 주실 수 있어요? 그는 지도 앱을 켜서 식당을 검색해 보았다. 리뷰 이벤트 탓인지 몰라도 별점이 무려 4.9점이었다. 잠시 뒤 아이는 휴대폰을 근처에 세워두고 유튜브를 보면서 마라탕을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노인이 휴지로 입가를 닦으면서 말했다. 고놈 참 똑 부러진다. 그러게요. 식당 밖으로 나와서 그는 커피를 사겠다고 했다. 여진과 몇 번 갔던 카페가 떠올랐는데 위치가 좀 헷갈렸다. 지도 앱에 검색을 해보았지만 폐업을 한 건지 나오지 않았다. 아쉬운 대로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테이크아웃한 뒤 파주로 향했다.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다.